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바야흐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쓸세무를 알려주실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세무사님.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부가가치세는 보통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25일까지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납부세액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매출에 관련된 10%는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해서 임차료라든지 통신비, 전기료, 광고료 등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셨을 때 그 비용의 10%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증빙만 갖추면 모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 증빙을 갖추셨다 하더라도 법에 열거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는데요. 이러한 불공제 사유는 이렇게 7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공제 또한 받으실 수가 없겠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을 부담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매출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 초창기일수록 꼭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치는 당연히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 중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빙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형 수용차에 관련된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형 승용차의 기준 어떻게 될까요? 네, 소형 수용차가 아닌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소형 수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트럭 같은 화물차와 승합차 그리고 경차가 소형 수용차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들은 대부분 소형 수용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그리고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접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 접대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도가 설정된다라는 것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할 때 한도가 있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자체는 전액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불공제 항목들은 전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10만 원의 부가가치세 포함 접대비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이기 때문에 전액 다 불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110만 원 전체 금액은 접대비로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부가가치세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가가치세 20만 원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군요. 자, 그러면 대표자 주택의 에어컨 구입 인정이 됩니까? 네, 대표자의 주택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장치 매입 인정이 될까요? 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니까 출장 택시비. 이건 제 생각에는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비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택시비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비 등은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불공제 대상이라고 또 열거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지만 대신에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업무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용이지 영업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택시나 버스 운전 같은 실제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는 인정이 되겠지만 단순히 업무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소형 승용차는 전부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자신감이 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 제가 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안 된다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이게 정말 거래처 선물로 구입을 한 건지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을 한 건지 증빙할 만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했다라는 것은 세법적으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접대비는 불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네, 어쨌든 못 받는 건 맞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토지 매입 중개 수수료. 이거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불공제 대상에 하나로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토지는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에 따른 그런 부대 비용 또한 같이 공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제 성적이 오늘 너무 안 좋은데요. 자, 그럼 여기 제품 운반용 트럭 구입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트럭과 경차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트럭 구입한 것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종업원 식대. 사람이 일하려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업원 식대는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 2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2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정보 잘 습득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알쓸셈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